아침의 간단한 일상이 당신을 조용히 해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빵을 굽고 매일 아침 똑같은 편안한 자리에 앉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하며 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년간 해왔던 그 일상의 한 부분이 조용히 심장 문제, 현기증, 심지어 갑작스러운 실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제 이웃인 76세 박철수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아프지 않았고 특별한 경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블랙커피와 잼을 바른 토스트로 아침 식사를 한 후 그는 일어섰다가 어찌람을 느꼈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그것이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낮은 혈당, 탈수, 코르티솔 급증이라는 완벽한 폭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무해한 아침 식사 습관에 의해 유발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45세에는 괜찮았던 습관이 75세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의 첫 시간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아침 식사 습관을 부드럽게 안내하고 한두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 뇌, 균형 감각을 보호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작은 것들, 쌓여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기능, 손의 안정감, 심장이 작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그리고 현기증이나 피로에 대한 걱정 없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힘이 있을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까다로운 점은 노인들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아침 식사 실수가 실수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함, 습관, 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몸은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해 라고 말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는 6가지 조용하지만 흔한 아침 식사 습관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고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 사려 깊은 선택이며 매일 아침 당신을 더 안정적이고 더 명석하고 더 활기차게 느끼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팁을 살펴보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고 이와 같은 유용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세요. 우리는 당신의 아침과 하루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을 공유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올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1. 매일 아침 단백질을 거르는 것. 어떤 습관들은 질문 없이 평생 우리를 따라옵니다. 작게 시작해서 일상화되고 결국에는 제2의 천성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아침 식사는 그러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익숙하고 간단하며 변함없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에 잼이나 버터를 약간 바르고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 그것이 전부입니다. 번거롭지도 않고 추가적인 단계도 없습니다. 가볍고 쉽고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백질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신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70대 초반에 친절한 이웃인 조용필 씨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항상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토스트, 잼, 그리고 커피. 그게 전부예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식욕이 별로 없었고 간단하게 먹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일상은 그에게 잘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조용필 씨는 더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관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일어나다가 균형을 잡기 위해 카운터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딸은 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안정적이었고 혈압도 대부분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대해 묻자 조용필 씨는 그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나이에는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습니다. 그 손실은 단순히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 신진대사, 심지어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로, 현기증, 심지어 낙상에 더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토스트와 잼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켰다가 곧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혈당 강화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칼로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칼로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당신을 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을 고치는데 완전한 식단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용필 씨는 거창한 아침 식사를 요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먹고 있던 것에 약간의 단백질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 다른 날은 그릭 요거트 한 스푼, 또는 토스트와 함께 치즈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아몬드 몇 알이나 땅콩 버터 한 스푼을 먹기도 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에너지가 더 꾸준해졌고 다리의 불안정한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복잡할 필요는 없지만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몸에 작은 단백질 공급원을 제공하는 것은 몸에 똑바로 서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도구를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에 약간의 단백질을 포함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점심시간 전에 에너지를 고갈시킬 수 있는 함정입니다. 실수 2. 설탕이 든 시리얼이나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는 것. 달콤한 아침 식사에는 안전함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삭하고 꿀맛이 나는 시리얼 한 그릇, 잼을 바른 토스트 한 조각, 오렌지 주스 한 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단순한 시대에 성장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아침 식사는 편안함, 익숙함, 그리고 편안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의 상태와 기능에 놀라울 정도로 가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인 73세의 김순희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명석하고 항상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그녀의 아침 일과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달콤한 클러스터가 들어간 시리얼을 한 그릇 먹고 흰빵 한 조각을 구워서 딸기잼을 듬뿍 발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아침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녀를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반쯤 되면 손이 약간 떨리고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너무 빨리 일어섰을 때 바닥이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과장하는 거겠죠,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몇 번 더 일어나자
그녀는 의사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대화는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것은 노화나 약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혈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아침에 단백질이나 섬유질 없이 정제된 설탕과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혈당 상승은 순간적인 에너지 분출을 줄 수 있지만 곧 급격한 하락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그 혈당 강화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현기증, 집중력 저하, 심지어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없으면 몸이 그 혈당 강화 후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매일의 롤러코스터는 심장과 뇌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일상적인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김순일 씨는 시리얼과 토스트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쉽고 달콤했으며 그녀에게 일상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자마자 그녀는 그 패턴을 바꾸는데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의 즐거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균형을 다시 맞춘 것입니다. 그녀는 설탕을 넣지 않은 오트밀을 선택하고 자연스러운 단맛을 위해 블루베리를 추가했습니다. 잼 대신 통곡물 토스트에 아몬드 버터를 발랐고 간단한 것을 먹고 싶을 때는 커피를 마시기 전에 삶은 달걀을 먹었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떨리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더 꾸준해졌고 더 이상 아침이 그녀의 발밑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설탕을 꾸준한 무언가로 대체하는 그 작은 변화는 그녀가 하루를 다시 통제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달콤한 일상이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꾸준하고 강하고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된 기분으로 만들어주는 일상입니다. 단순히 편안함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즐길 힘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마시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의 첫 음료는 커피 한 잔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실수로 이어집니다. 실수 3.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그것은 부엌에서 조용히 거품을 내는 기계 소리, 손에 든 머그잔의 따뜻함, 집안에 퍼져 아침을 실감나게 만드는 냄새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 식사 전에 종종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기상, 작은 즐거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문제를 조용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 건너에 사는 은퇴한 피아노 교사인 정재현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7, 8세인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연습을 하고 주말에는 직접 장을 보러 가고 매주 금요일에는 손녀에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던 중 갑자기 어찌람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손바닥이 축축해졌으며 잠시 동안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금방 괜찮아졌지만 그는 겁이 났습니다. 다음 주 이번에는 피아노에 앉아 있다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는 마침내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그에게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징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아침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항상 커피 한두 잔을 마시고 무언가를 먹을 생각은 훨씬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커피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노년기에 빈속에 마시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 심장 두근거림, 심지어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또한 위산 생성을 자극하며
위장에 흡수할 음식이 없으면 그 산이 위벽을 자극하여 불편함이나 장기적인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침에 연료 없이 커피를 먼저 마시는 것은 혈당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밤새 음식을 먹지 않아 몸의 에너지 저장량이 이미 낮은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재현 씨는 그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커피는 항상 안전하고 익숙하고 심지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자마자 그는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그런 다음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바나나 반 개 또는 땅콩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나서 첫 번째 커피를 마셨습니다. 며칠 안에 떨리는 느낌이 사라졌고 에너지가 더 꾸준해졌으며 생각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에 지지할 무언가를 준 것입니다. 아름다운 의식이지만 커피는 주의를 기울여 함께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냄새, 따뜻함, 편안함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먼저 붙잡을 무언가가 있으면 그 편안함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아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커피를 건너뜁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침 식사 자체를 건너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위험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실수 4.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는 것.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 식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습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 어쩌면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무해해 보이는 일상이 몸을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매일 완전히 거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배영숙 씨를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여전히 독립적이고 운전을 하고 6명의 손주 모두에게 손으로 쓴 카드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아침에 몸 상태가 좋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손이 약간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게 만드는 일종의 정신적인 흐릿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노화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어느 날 아침 식료품 저장실의 맨 위 선반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다가 균형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멈춰서서 몸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평소와 같은 질문을 한 다음 그녀의 식습관에 대해 부드럽게 언급했습니다. 배영숙 씨가 늦은 아침이나 때로는 정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말하자 그는 밤새도록 잠을 잔 후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빈 탱크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규칙적인 영양 공급 없이 혈당 균형과 근력 유지를 더 어려워합니다. 아침에 너무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에너지 저하, 반응 시간 느려짐, 심지어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또한 꾸준한 포도당 공급에 의존하며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억력, 집중력, 기분과 같은 것들이 미묘하게나마 영향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영숙 씨는 항상 아침에 적게 먹는 것이 더 좋고 가볍고 깨끗하고 쉽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팬케이크 한 접시나 푸짐한 음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엔진을 시동할 수 있는 작은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과 몇 조각과 땅콩 버터, 통곡물 토스트 반 조각에 코티지 치즈, 추운 아침에는 계피를 뿌린 오트밀 작은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한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으며 무엇보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종종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 즉 약간의 영양, 약간의 친절,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의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놓친 기회입니다. 이 날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아침에 식사를 하더라도 접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침묵이 당신의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수 5.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것. 식사가 조용해지면 조용한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식탁 맞은편에 아무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방 전체가 멈춘 듯한 그런 종류의 침묵입니다. 포크 소리가 가장 큰 소리가 되고 매번의 식사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해치워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침묵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혼자 식사합니다. 그리고 고독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매일 완전히 침묵 속에서 식사하는 것은 식사의 즐거움과 영양을 서서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제 이모 집에서 2집 떨어진 곳에 살던 80세 과부인 박정자 씨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우아했고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혼자 지냈고 조용함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차리는 것을 멈췄고 식사는 종이 냅킨에 놓인 크래커와 치즈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별로 배가 안 고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식사에 대한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 음식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일, 해야 할 일, 하루를 체크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혼자 조용히 식사하는 것이 기분 이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고립된 상태에서 식사하면 덜 먹고 질이 낮은 음식을 선택하고 요리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 에너지 감소, 심지어 영양 실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의 침묵은 또한 외로움을 증폭시키며 의사들이 이제 인식하는 것처럼 외로움은 심장 건강, 뇌 기능, 심지어 면역 체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 음악 또는 연결 없이 식사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몸은 음식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또는 사회적 자극의 부재는 식욕을 둔화시키고 활력을 저하시키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항상 옆에 앉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씨는 식사의 따뜻함을 되찾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중에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부드러운 배경 재즈였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즐겨 듣던 음악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하면서 오래된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방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웃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차 한 잔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한 주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 전에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화 통화가 그녀가 혼자 먹는 것 같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식사는 음식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 리듬, 관계,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집에서도 약간의 음악, 친절한 목소리 또는 공유된 순간은 외로운 식사를 다시 의미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정서적 영향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 중 하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건너뛰는 필요 말입니다. 실수 15회. 일어나서 첫 1시간 안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아침 식사 중에 음악을 틀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은 가장 작은 배려에 몸짓이 영혼을 식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영양이 필수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잊는 매우 기본적인 신체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실수로 이어집니다. 일어나서 첫 1시간 안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수분 공급을 제외한 모든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장 커피를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점심시간까지 아예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수의 징후인 피로, 현기증, 구강건조, 집중력 저하가 너무 서서히 나타나서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나이나 약물 탓으로 돌리고 물과 같이 기본적인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80대 조용한 신사였던 김만수 씨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장미 덤불을 완벽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침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위가 너무 출렁거리는 느낌이 싫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나른해지기 시작했고 이른 아침에는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래밭을 헤치고 몸을 끌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낮은 선반에 있는 책을 잡으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다음 진료 때 그 이야기를 꺼낼 만큼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의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부드러운 질문 후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 8시간 동안 수분 섭취 없이 잠을 잔 후 약간 탈수된 상태로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몸은 목마릅니다. 물은 소화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혈압과 뇌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장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관절은 더 뻣뻣해지고 정신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경미한 탈수조차 심각한 균형 문제, 사고력 저하, 불필요한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만수 씨는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침에 찬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약간 데워서 침대 옆에 작은 유리잔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그는 반 컵을 마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놀랐습니다. 그의 아침은 더 명료해졌고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었으며 장미를 돌보기 위해 몸을 숙일 때 무릎이 덜 삐걱거린다고 농담하기도 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약으로 나오지도 않고 처방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아침에 추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 한 잔은 당신의 몸에게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듣고 있어, 오늘을 조심스럽게 시작하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시청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 아침 식사 실수 중 어떤 것을 저지르고 있는지 또는 어떤 변화를 가장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이와 같은 유용한 팁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아침 식사 실수를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는 것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몸에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설탕이 든 시리얼이나 잼을 바른 토스트를 먹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곧 급격한 혈당 강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셋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커피를 먼저 마시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증시키고
불안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는 것은 빈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여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다섯째, 조용히 혼자 식사하는 것은 식욕과 기분을 저하시켜 음식을 즐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첫 1시간 안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이어져 나른하고 피곤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활기차고 매일 아침 더 균형 잡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운 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추가하고 더 건강한 옵션으로 바꾸고 아침에 가장 먼저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각각의 작은 변화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찬 당신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식사 팁이 유용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아래 댓글로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항상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로운 팁과 조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